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MTNW 김기수입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요일 두 달째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놀이공원에 가시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상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분이 좋다가 또 내려올 때는 또 가슴이 철렁하는 부분을 느끼게 되죠. 주식시장은 이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이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특히 고객예탁금이 65조 내외에서 멈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또 어느 섹터는 하락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랜 고진감래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NFT나 메타버스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섹터 종목 부분들은 또 과유불급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 변동성은 저는 입장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식은 하면서부터 걱정이 시작된다. 그죠? 걱정은 동반자라는 겁니다. 하루 상한 변동폭이 30%, 60%인 시장에서 내 월급보다 더 많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급등주에 올라타지 못한 불안감, 그리고 존버하다가 수익 다 났던 것이 다시 손실로 가는 안타까움, 그리고 물타기를 지속하다가 지하실로 빠져들어가는 경우, 또 고점에서 팔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투자가들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설상가상 지금 이 경제TV, 그죠? 경제TV 모두 다가 매일 상승한 종목과 섹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변동성에 대한 입장료는 지불해야 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식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흐름까지 들고 있을 만한 주식이라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변동성 또한 주식시장에서 내가 올바른 그리고 정석의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고 가야 될, 함께 해야 될 동반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나 또 방송 후에도 이제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샵 0988 김기수로 문자 전송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저 김기수와 함께 본격적인 돌직구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코로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결정이 났죠.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선택됐고 사실은 브레이너드가 더 비둘기파적이고 또 이 진보파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럼 반면에 파월은 공화당에서 선임한 의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을 연임을 한 부분. 그런데 방송도 그렇고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이상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월이 덜 비둘기적이기 때문에 행여나 매파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는다고, 그죠? 파월도 역시 여태까지 얼마나 비둘기적이었습니까? 다만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 속에서 긴축을 해야 될 흐름이 있다면 긴축을 해야 되겠죠. FOMC 의사록이 오늘 밤 공개가 됩니다. 분명 거기에서
지금껏 테이퍼링 진행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둘째로 놓더라도 여하튼 파월 연준 의장이 재연임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통화 정책의 연속성 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나쁘게 바라볼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임명을 통해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경제 및 물가와 관련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서 나름대로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 사실 바이든의 고민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부분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속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눈앞에 놓인 이슈지요. 자, 사실 여기에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 그 카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관세를 25%나 올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일정 정도 내려준다면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일정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중 화상 정상회담 이후 더 진전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런 카드도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가 4,100명이 넘어간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병상 부분이 모자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면역이 환상이었습니까? 그죠? 백신 맞고, 그죠? 완전 접종률이 87%가 넘는 유럽에서, 그죠? 집단 면역은 어디 갔습니까?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사망률 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런데 그런 공포감, 그죠? 코로나 확산 부분이 결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2020년 3월 그 절정의 흐름 부분을 갔었던 부분이 아니라, 그죠?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현상의 지속 흐름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의 락다운 부분이 일정 정도 나오면서 여행 제한 부분을 일정 정도 실시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몰린 부분은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락다운보다는, 그죠? 이제 일정 정도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바이든의 역점 산업인 사회복지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상당히 시간, 난제가 놓여 있죠. 조 맨친 민주당 의원, 중도파 의원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50대 50 동수인 민주당이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의 재연임시킨 이유도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던 바이든의 의도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12월 중순 이전에. 그러면 그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시그니처인 강력한 친환경 정책, 그 부분이 2차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만들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일 우리 시장은 또 금통위 금리 인상, 그죠? 0.75%에서 1%로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게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죠? 사실 3분기 말 가계비시 1,844조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여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상황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이미 녹아 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이, 그죠?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1월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되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반도체 그동안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들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재료 노출. 그죠? 단기적 재료 노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의 이 파운드리 갖추는 삼성전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20조 투자 이 발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도 다시 한번 반도체를 바라볼 것이냐, 그죠? 우리가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5%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의 대형성 종목들이 일정 정도 힘을 갖고 오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화요일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 왜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목받지 못했느냐? 그죠? 사실은 메모리 비중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였던 PC나 노트북, 이 서버 이쪽 부분에서의 감소 우려가 있다 보니까 메모리 다운 사이클도 함께 시작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세를 모였거든요. 그것도 JP 모건 스탠리에서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내면서 그런데 그 JP 모건이 입장을 딱 바꿔버렸죠. 그죠? 이번 다운 사이클은 짧을 것이고 재고 투자 모두 예측 가능 범위에서 움직여질 것이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D램 시장보다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20조 투자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 흐름, 전체 흐름을 봐서 D램보다는 이 파운드리 시장이 더 좋은 이유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소 더딘 행보를 보였던 삼성전자도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후방 산업도 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 파운드리 사업. 오늘 동바이텍 좀 떨어졌죠, 그죠? 어제까지 너무 가열차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 이 반도체 이 전체적 IT 부분에 속에서 DDR5 이 부분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죠?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런 종목들은 지금 한 2주, 3주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죠. 올라온 이유는, 그죠? DDR5를 2021년 말, 올해 말 이 부분에 본격적인 양산 흐름 부분이 나타날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존 DDR4 칩 대비, 그죠? 사이즈가 15%에서 20% 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DDR5 관련주들이 양호한 시세 흐름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파운드리 관련 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그런 흐름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뉴스 부분 지난주 GM과 포드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합작한다.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체 반도체 개발 부분을 확대하는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다. 이미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아마존 다 할 것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이 공급망의 변화, 흐름들과 맥을 같이 해서 더 확대 일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운드리가 결국 뭡니까? 위탁 생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런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공급의 해소를 하기 위한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자율주행의 단계가 5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한 레벨 3 정도이지만 레벨 4, 레벨 5로 갈수록 더 많은, 더 큰 수요가 필요로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커질 시장,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2년 IT 패러다임의 전환 본격화다. 자, 애플의 AR 렌더링 이미지, 그리고 테슬라 수트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메타버스 관련 부분은 그죠? 시대의 요구 상황이다. 그러나 콘텐츠나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크게 급등을 했다. 아직 영업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적자 기업들이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진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 관련 섹터, 관련 종목이면서 그죠? 그렇게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결국 XR, 확산현실 하드웨어, 이 부분에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인 거죠. 메타버스 확장의 중심에 있는 XR, 확산현실 디바이스의 확장성과 성장성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년도 되게 되면 1인 1가구 하나의 XR 디바이스 시대를 갖는 그런 시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XR 확산현실은 우리가 VR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그죠? 그리고 혼합현실, 이런 모든 총망라해서 확산현실로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확산현실 시장, 밸류체인과 글로벌 이 XR 하드웨어 기업들을 보게 되면 밸류체인 부분에서 OS나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엔드유저 이런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죠? 글로벌 XR 하드웨어 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이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그리고 LG 이노텍 할 거 없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그 각 개별 기업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온다 하다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내년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 부분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왜 페이스북은 이 XR 시장에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냐? 페이스북 여러분들 메타로 바꾸면서 왜 바꿨습니까? 결국은 광고 매출이 95% 이상인데 그 부분에서의 수익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 메타버스 이 확산현실 디바이스 기기 쪽으로 진출하는 흐름을 갖는 거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해야 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애플이 이 XR 시장에서도 캐틀리스트, 그러니까 기폭제가 되어줄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하드웨어 비즈니스 다각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출하량 2억 대 수준을 달성한 이후 휴대폰은 일정 정도 정체,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애플 워치를 선보였고 또 웨어러블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에는 1세대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고 마켓 에듀케이션에 성공을 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죠?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진입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XR 이 디바이스 기기, 애플 글래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흐름들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휴대폰 처음에는 카메라 화소도 별로 안 좋았었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의 눈도 3개나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화소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죠? 고화소로.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을 하면서
더 많은 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능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가는, 그래서 전장화 아다스 트렌드의 수혜를 동시에 입으면서 확산현실 디바이스용 카메라 모듈도 분명히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그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카메라 모듈, 카메라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파트론, MC넥스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그런 공통점 라인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흐름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 내용 흐름들로 보게 되면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IT 쪽 전체 맥락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 해서 반도체 전체를 매수하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드리 쪽 라인 부분 그리고 그 속에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후공정 업체 쪽 라인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또 IT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바일 쪽 라인 부분보다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 그 속에서 XR 디바이스 기기의 확장 흐름 속에서 대용주는 도대체 어떤 종목이냐? 그것이 LG 이노텍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시세가. 그죠? 그런 흐름들 부분이 지금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후에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그런 시세 부분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이 뒷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한 2, 3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6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도체 기판 도대체 언제까지 좋을 것이냐, 그 근거는 뭐냐, 그죠? 그리고 MLCC 매수해도 되느냐, 그런데 왜 삼성전기는 강세인데 사마콘덴사나 아모텍은 왜 약세이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전장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이 부분에서 P와 Q가 좋아지는 산업인데 P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관점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전체적인 매출량이 확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삼성 카메라 벤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애플 카메라 벤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런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 없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소화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자, 이제 좀 잠시 후에 이 김기수 솔직그 타임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6시 10분에 IT 패러다임 전환 무엇부터 살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면 그죠? 제 얼굴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장을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그죠? 미리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받았고,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루하고 어려운 시장을 슬기롭게 잘 넘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로 한 시장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변동성을 다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중심을 잡는 투자, 그것도 반드시 필요로 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